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변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유승수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승수입니다. 네, 우리 김동연 장관의 아니 김동연이 아니라 이름이 누구야? 김용현 장관님. 김용현 내가 이거 예. 하도 헷갈리네.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 또 그거 말고 요 얘기 먼저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네요. 그때 왜 하면 되겠지 유튜버 사전투표소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구속됐잖아요. 이거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네요. 유승수 변호사가. 네네. 아이고, 야, 이거 다행입니다. 예, 예. 다행이에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그 하면 되겠지 사건은 사실 1심이 끝났고 이제 집행유예가 내려졌었고요. 인천에서. 네, 이제 그 사건은 제가 이제 담당을 하지를 못했었고, 네, 이제 양산에서 같이 이제 하면 되겠지하고 이제 그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막 네. 이래가지고 체포되고 구속되고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신데. 네, 사실은 이게 원래 기소가 될 때 같이 기소가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왜냐면은 하면 되겠지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기소를 했는데 예, 서로 공범관계라고 적시를 하면서도 일부러 이 두 명의 그 공범관계 혐의를 받고 계신 이 두 분에게는 울산에서 사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겠지 사건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겠지 사건은 먼저 1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이후에 이제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공범 두 분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 동일한 혐의입니다. 뭐 혐의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예. 그게 뭐예요? 건조물 침입죄입니까? 뭡니까 그게? 예, 혐의의 이름은 이제 건조물 침입죄랑 예,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예, 그런데 이제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 뭐 처음에는 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뭐 투표 방해죄다 뭐 어쩌다 뭐 이제 온갖 호들갑을 다 떨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법적 검토로 하나도 적용되지 않으니까 기껏 적용한 게 사실은 건조물 침입이고요. 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은 뭐냐면 이게 카메라를 설치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무슨 지나가는 사람의 목소리나 이런 게 녹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녹음이 통신 비밀을 침해한 거다라는 억지 누명이죠, 사실은. 이거 뭐 억지네. 네, 억지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억지 누명 두 개를 씌워서 네, 이제 두 가지를 씌워서 이분들을 기소하고 동일한 혐의로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지도 기소가 됐었던 것이고 네. 하면 되겠지 이분은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그 1심 그 하면 되겠지 사건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이쪽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네. 판결의 결론이 다르기가 되게 부담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오랜 기간의 심리를 거쳐서 이쪽에서는 그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 무죄 두 명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하면 되겠지는 유죄고, 네네네. 이 공범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지목해서 기소한 이 나머지 두 분은 무죄로 판결을 받았다 네네. 이런 얘기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얘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이 두 분에 대해서 무죄가 두 명 다 네,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다시 하면 되겠지 사건의 2심 항소심에 적용하면 되죠. 증거로 제출하면 예. 뭐 좋은 결론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유승수 변호사는 우리 국방부 장관의 그 변호를 맡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 장관님 사건은 이제 목요일에 또 3차 공판 준비기일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두 번의 공판 준비기일만 하고 이제 공판 기일을 잡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많은 변수가 생겼죠.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불법 구속 기소가 되질 않나.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금 선고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가. 그런 상황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았고 예, 저희가 희망하는 거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예, 모든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 사건들이 전부 다 병합을 해서 한 건으로 다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찢어놓으면은 이 뭐
도저히 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 신청하는 게 지금 5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아이고, 야, 네. 그런데 500명씩 각 사건으로 다 증인 신청을 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보면 이 일정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건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러네요. 예. 그런데도 검찰이 계속 이 지금 어떤 이런 단일 대오를 형성해서 피고인들이 대응하는 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말도 안 되게 병합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뭐 현명한 판단 내려서 대통령께서 이제 구속 기소된 사건하고 같이 네. 병합돼서 진행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거와는 또 동시에 별개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헌재 재판이 초일기에 들어갔는데 이제 3월 중순이면 결론이 난다는 건데 어떻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용규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5대 3으로 기각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당연히 그러나 상대가 이제 정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작업이 들어갈지 몰라서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리고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상식적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상식적인 그렇고 집단이 아니죠. 문영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들은 네. 대한민국의 미래나 아니면 법치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집단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말하면. 예. 오로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해서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예측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게요.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재판을 지금 화요일 내일 이제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렇게 막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다. 네. 어쨌든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재판을 끝내는 것은 그냥 불법 재판을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예상하면서도 손 놓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다라는 네.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하지 않으면 지금 불법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를 하고요. 네. 하고 나서 이 사건이 변론 종결이 돼야죠. 대통령 탄핵 심판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2명의 새로 재판관 임명된 게 불법이냐 아니면은 적법하냐 이 지금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게 불법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된 게 불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2명의 재판관은 현재로서는 불법 재판관이 아니냐라는 법적인 효력의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상태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 그 의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인용시키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인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뭐 이제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막 이런 얘기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참 안타깝고요. 사실은 내일 최후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으로 보이고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예.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예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의 불법 쌓인 누적된 불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절차적인 불법이거든요. 이거는 뭐 대통령 소추 사유에서 뭐 느닷없이 내란죄를 뺀다거나 뭐 아니면은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송부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재판관 구성을 불법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수많은 불법이 지금 누적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변호인단이나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1차적인 요구사항이나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 탄핵 기각이 아니라 탄핵 각하가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아, 각하. 아예 예. 그냥 뭐 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각하. 그럼요. 예. 그게 올바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탄핵 기각이라는 건 일단 그간에 행해진 불법들이 전부 다 적법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예. 예, 그런 판단을 하는 거는 재판관에게도 부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예. 그러면 탄핵 각하를 해서 다시 법률적인 판단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불법적인 절차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헌법재판소의 책무가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를 우리가 탄핵 기각으로 잡을 게 아니고 탄핵 각하를 선행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논해졌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미 시간이 지금 늦었잖아요. 이제 내일 최종 변론하고 최후 변론하고 이제 3월 중순이면 선고가 내려진다는 스케줄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네네, 그렇긴 한데 뭐 일단은 뭐 최후 뭐 내일 종결이 된다 어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탄핵 각하 부분은 네. 어쨌든 최종 판결 때 아직 시간이 남았구나. 선고할 때 탄핵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각하 결정을 선행적으로 주장하고 만약에 재판관들이 뭐 문영배의 꼬임에 넘어가서 네. 불법적인 재판이라도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고 본안 심판을 하겠다 하면은 탄핵 기각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뭐 네. 이루 말할 것도 없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탄핵 각하는 사실 5명이 각하라고 보면 네. 5명이 각하라고 보면은 그 탄핵을 각하시킬 수 있거든요. 5명이나 각하를 해야 되는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불법적이라는 거는 재판관의 양심을 우리가 양심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불법이라는 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탄핵 각하에 따른 어떠한 다른 결론에 따라서는 또 탄핵 기각도 주장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어떠한 우리의 스탠스나 입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로 탄핵 각하를 노려보고 그게 안 될 경우는 2차로 탄핵 기각 이런 말씀입니까? 뭐 우리가 굳이 전략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탄핵 각하를 주장해야 탄핵 기각이라도 나오지 않겠냐. 그렇죠. 하는 거죠. 그리고 탄핵 각하가 선고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무슨 어떤 누가 무슨 성향을 가졌냐 이런 거를 빼고 그냥 헌법과 법률에 따른 상식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각하죠. 누가 봐도. 예. 그거는 뭐 헌법재판소 주석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고 굳이 내가 불합리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겠다 한다면 기각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불법적인 판단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판단을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런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에 그런 책임을 지는 죄를 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의 그 4명 우돌법 4남매도 이 탄핵 기각을 이제 탄핵 인용을 했는데 기각이 3명 이상 돼서 기각이 되면은 자기들도 좌파들한테 욕을 먹을 거를 두려워해서 탄핵 각하로 몰아갈 수도 있지 않나? 약간 빠지기 위해서 탄핵 각하. 애초에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그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돌법 연구에는 뒤가 없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걸 주도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는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나머지는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뭐 비판과 비난과 온갖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뭐 재판관 평의라는 걸 거친다고 그렇게 문영배가 의수되잖아요, 맨날. 네. 그럼 그 평의에서의 논리적인 기반을 분명히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그 3명 우달법 연구에 그 뒤가 없는 이 3명의 폭주를 제어하는 헌법재판관 독립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각하도 의견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참 지켜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유승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핵 각하를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인데 물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작아도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헌재 재판관도 상식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탄핵 각하를 선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탄핵 기각이라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 사남매 우돌법 사남매도 탄핵 각하로 좀 뭔가 빠져나올 수도 지금 자기들은 탄핵 인용했는데 3명이나 4명이 기각 결정을 내려서 최종 기각된다면 그 우돌법 연구의 4명은 좌파들한테 욕을 먹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각하 탄핵에 심판을 하지 않는 아예 각하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중요한 전략인 것 같은데 그게 맥힐지 가능성은 좀 작지만 그래도 우리 그 가능성에 일말의 기대는 걸어보고 정상적으로 판결이 나오면 기각 쪽이 상식적으로 나오면 기각이 돼야 된다는 건데 상식이 지켜질 것이냐 법은 상식인데 법이 지켜질 것이냐 야 이게 문제네요. 예측을 못하겠네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황제의 천삼입니다. 어우, 박스도 멋있는데요. 황제의 천삼. 네, 삼 중에서 제일 좋은 거라니까 저도 먹겠습니다. 이제 몸이 우선이니까 1+1 이벤트 한다니까요. 전화 주세요. 몸이 튼튼해 애국이고 나라를 살립니다.